1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중국 대륙 역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한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도 멀쩡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유도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미래의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968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과 정치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그 당시 가장 정교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들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월드3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향후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연구자들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연 소모가 기술 개발이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성장의 한계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2030년에 이르면 인류 대부분은 멸망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본 뉴욕타임스는 임의적 자료 조작에 의한 임의적 추측이라며 월드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혁신적이라 평가받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권위 있는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부인하자 사람들 역시 빠르게 관심이 식었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월드3가 예측한 결과값은 향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는 매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호주 멜버른대의 연구자인 그레이엄 터너는 폐기되었던 월드3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해보는 실험을 시도합니다. 최신 자료를 집어넣고 변수 역시 최신 자료에 맞게 조정을 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과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30년의 미래의 멸망 시나리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에 들어서 지구는 심각한 병목점에 돌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과거 인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후변화를 바꿀 만큼의 혁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멸망 스케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에서 예측한 모든 사회 모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분의 도시들은 물 속에 가라앉고 저지대에는 반드시 물에 잠긴다는 예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2030년 이들 두 국가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태평양이 가라앉으며 중국은 주위 연안지대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단체 클라이민 센트럴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이미지로 표시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시아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피해 지역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특히 중국 지역 중 연안에 가까이 있는 공업 도시들이 물에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인 상하이는 도시 전역이 물에 잠길 것이며 상하이 서쪽 100km에 위치한 수저와 자신 역시 물에 침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 물론이고 광저우 선전 둥관 지역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며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바라봤죠. 기후변화는 해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기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일대의 집중호우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500만 명이 사는 정저우 지역에는 1시간 만에 20cm 가까운 비가 내렸죠. 골목으로 인해 중국에는 물을 저장할 숲이 충분치 않은 상황. 비가 오면 그대로 홍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비가 자주 오는 열대 기후로 바뀔 경우 중국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지대까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역시 해수면 상승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침수 현상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와 사과현에는 경계 레벨 5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가 떨어졌죠. 작년에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하나가 잠겼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하나가 2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슈 전반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가 49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클라이미 센트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는 물론이고 나고야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이 잠겼으며 후지산을 비롯한 일본의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겨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난한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최악의 경우 나라를 버리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고 집중호우가 이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피해를 입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이런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높은 산등성이가 곳곳에 있는 한국은 설사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저지대의 몇몇 도시 빼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산악지형이 한국의 생명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침수되는 미래를 막고자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UN 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부유식 해상도시 시범 모델 오션익스 뒤에 대상지로 부산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션익스 시티는 최대 2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평 크기의 육각형 인공섬을 기본 단위로 인공섬 6개를 결합하면 1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까지 결합한 인공도시를 오션익스 시티라고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식량 재배와 같은 인공 해상 플랫폼을 덧대어 어떠한 외부의 자원 보급도 필요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수면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비타트가 도시의 건설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살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10년 안에 볼 수 있게 되죠. 덴마크 유명 건축가 비아케 앙길스는 오션엑스 시티를 평가하면서 실용적 유토피아라 불렀는데요. 한번 세워지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희망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오션익스 시티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나 일본보다도 먼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상황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발빠르게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당황했다고 합니다. 지역이 물에 잠기는 일본은 유엔기관은 별도로 수상도시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지만 진척의 성과가 없는 상황.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대립으로 오는 에너지를 군비 향상에 쏟고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신경을 덜 쓰고 있죠. 한국은 미래의 재앙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한 상태. 향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들 국가는 2030년이 되는 시점에도 자존심을 부리며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해수면 상승의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